4개월째 집을 잃고 거리를 떠돌던 유기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받으며 지냈는데요. 그런 녀석을 구조하기 위해 시민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민한 움직임에 결국 놓치게 되고 그렇게 홀연히 사라진 녀석. 과연 이 유기견에게도 봄이 올까요? 가을 햇살이 내릴 쬐는 춘천 MBC입니다. 이곳에서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는 이 녀석. 춘천 시민들의 마음으로 구해 춘심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여긴 우리 집이지. 거리를 떠돌던 이 녀석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된 걸까요? 사라졌던 춘심이로 보이는 유기견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곳. 그토록 기다렸던 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구조 시도로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 작은 소리에도 자리를 뜰 만큼 경계심이 심해져 있었는데요. 행여나 또 도망갈까 섣불리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나긴 여정에 돌입. 춘심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며칠 밤낮으로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물론 춘심이는 틈을 보이지 않았지만 말이죠. 답 없는 짝사랑은 계속되고 이제 마음이 좀 열렸을까요? 며칠 후 춘심이와 친해졌다고 생각한 제작진. 드디어 3차 구조에 나섰습니다. 경계심을 풀 수 있도록 먹이를 배불리 주고 잠이 들길 기다렸는데요. 하루빨리 안전한 곳에서 다시 만나자. 춘심아. 그렇게 다시 시작된 구조 타임. 이번엔 성공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구조를 받다 보니 너무 많이 지쳐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저희 트레이너들이랑 같이 함께 여기 촬영팀 분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가로막고 조금 구조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차도로 도망칠까 그물로 막으며 천천히 접근하는데요. 또다시 분주해진 구조팀. 잠자던 춘심이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조금씩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상황을 살피던 중 잽싸게 뛰어가는 춘심이. 또다시 추격전이 된 구조작전. 근처 초등학교로 들어간 춘심이를 잡기 위해 어둠 속을 달려야 했습니다. 학교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지만 만날 수 없었던 춘심이. 다행히 시민들의 제보로 다시 만났는데요. 춘심이가 돌아온 이유는 바로 이 구역 원조 인싸 깜돌이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기르는 강아지인 깜돌이는 떠돌던 춘심이에게 자기의 집과 사료를 내어주고 정작 자기는 찬바닥에 앉아 무심하게 곁을 지켜주는 매력남. 춘심이가 가면 깜돌이도 간다. 야심한 밤 거리 데이트는 물론이고 알콩달콩 애정 행가까지. 춘심아, 너 원래 이런 애였어? 지금껏 본 적 없는 애교 대방출. 오빵, 나 귀여워? 의심도 많고 겁도 많은 춘심이. 내가 먼저 먹어볼게. 깜돌이가 먹으면 춘심이도 먹는데요. 춘심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인 깜돌이. 그래서 그런지 몇 번의 구조에도 이곳을 떠나지 않는 거겠죠? 춘심이가 왔다는 제보를 받고 이번엔 밝은 낮에 춘심이를 구조해보기로 했는데요. 곤히 잠든 낮잠 시간이 바로 구조의 골든타임. 구조팀이 근처에 숨어서 대기하고 식당 사장님께서 춘심이가 잠든 순간에 맞춰 신호를 보내줬습니다. 살금살금 조용히 다가가는 구조팀. 쉿, 모두 조용히 하세요. 긴장되는 순간. 진정해 춘심아, 너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드디어 구조에 성공한 춘심이.
갑작스런 상황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오랜 구조 시도 끝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미안, 많이 놀랐지? 떠돌이 개들 특성이 사람들한테 많이 치이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엄청 예민하고 다른 강아지들, 반려견들보다는 더 의심도 많고 거리를 많이 주어서 저희가 3일 동안 밤, 낮 가릴 거 없이 따라 붙었는데 아이도 지치고 저희도 지치면서 이제 아이가 좀 온순해지면서 이렇게 포획을 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너무 그냥 기쁜 마음뿐입니다. 일단은 이제 행복한 반려 생활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떠돌이 생활로 건강은 괜찮은지 걱정이 됐는데요.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동물병원에 왔습니다. 지금 일어난 모든 상황이 낯설고 두려운 춘심이. 과연 춘심이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네, 사상층도 음성이고 혈액 검사는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건강하고 촉진상으로도 골격기 전혀 이상 없고 고관절도 좋은 상태, 아주 튼튼한 상태고 다만 이제 쓸개골이 이제 살짝 빠지는 일기 증상을 보이는데 보통 일기는 정상적 아이들도 다 가지고 있는 정도 수준이고 잘 유지돼서 관리하면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혹시 주인이 있을 수도 있기에 마이크로칩 검사를 했습니다. 등록된 아이예요. 와, 이건 진짜 네, 찾을 수 있어요. 네. 춘심이의 원래 이름은 메리.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작은 희망을 품어봅니다. 춘심아, 조금만 기다려. 메리인데, 메리. 우리 쫑하고 2마리를 가져왔어요. 저 아파트 대개동에 살면서 그걸 잊어버렸어요. 데려가시긴 힘드시다는 거죠? 예. 여기 지금 화천에 이사 왔거든요. 개가 또 2마리죠. 3마리예요. 일말의 희망을 가져봤지만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임시보호처로 가기 전 깜돌이를 만나기 위해 잠시 들렀습니다. 외로운 거리 생활에서 힘이 돼준 소중한 친구. 오빠,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일주일 후 오랜만에 꿀잠으로 일상을 보낸 춘심이. 그리고 제작진이 밤낮으로 보살핀 결과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도 잘 먹고 잘 싸는 그야말로 이 구역의 춘대장이 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겁도 많고 새침하지만 마음의 빗장을 여는 날이 올 거라 믿어요. 그런 우리 춘심이에게 따스한 봄이 되어줄 분 어디 안 계실까요? 건강이 나빠져. 길어진 코로나19에 몸도 마음도 휴식이 간절한 요즘. 날씨도 좋고 자연이 있는 데가 좋죠. 온전히 우리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소박한 쉼터입니다. 이와 딱 맞는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화순입니다. 단풍이 울긋불긋 물든 계절 힐링의 고장 화순을 만나보시죠. 화순의 풍부한 살림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때묻지 않은 자연은 가을 정취를 느끼기 딱인데요. 이맘때 가면 좋은 화순 힐링지를 추천합니다. 만연산과 수레바위산이 감싼 동구리 호수공원. 산과 물이 어우러져 장관이 펼쳐진 곳이죠. 여기는 사시사철 멋진 장소입니다. 봄에는 철쭉하고 벚꽃이 어우러져서 많은 손님들이 찾는 힐링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고요. 여름에는 휴양 공간하고 이 호수하고 어우러져서 더 멋진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을은 물론 알록달록 오색 단풍들이 들어서 더 멋진 장소가 되고요. 겨울에는 하얀 눈이 오게 되면은 이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빙 두르셔도 굉장히 멋진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만연제로 불리던 동구리 호수공원은 원래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저수지였습니다. 지난 2008년 이곳에 산림과 꽃길 등을 조성하면서 사람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이 됐는데요. 가을이 물든 동구리 호수공원. 수변길을 따라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주 근교에서 가까워서 자주 오고요. 여기 공기도 맑고 근접하지 않고 사이적 거리에 둘 수도 있고 해서 좀 자주 오는 편입니다. 눈 크게 뜨시고. 오케이. 멸치. 좋습니다. 최고요. 대전에서 왔슈. 이렇게 나와 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또 분위기도 좋고 그러네요. 밤에는 조명이 비쳐 또 다른 매력을 뽐내는데요. 형형색색 물든 단풍은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가을에 오전에 오시면은요, 이 호수공원에서 물 한 개가 피어올라요. 바람이 안 불을 때는 이 단풍들이 이 호수공원에 얼어져 있는 것이죠, 그림자가. 그래서 굉장히 멋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들려주세요. 단풍 향도 느껴질 정도로 너무 좋아요. 가을이 깊어졌나 봐요. 무등산, 정심사, 원효사 코스만 있는 게 아니라 만연산 코스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동구리 호수공원을 쉬엄쉬엄 걷다 보면 만연산 치유의 숲을 마주하게 됩니다. 생활권 가까이에 자리 잡은 도시명 치유의 숲으로 2017년 7월 개장했는데요. 전남에서 최초로 치유의 숲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건강지킴이 명소로 인기가 많은 곳이죠.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아무래도 뭐 답답한 기분이 확 힐링이 되는 거죠. 첫째는 막 경사가 많이 안 져서 좋고, 그렇다고 평평하지도 않고 깊은 산이 아닌데도 깊은 산 같은 느낌. 언제 보아도 좋은 치유의 숲이지만 역시 가을에 올라야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선 만연산의 맑은 공기와 피톤치드, 수려한 자연경관 등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연산 그 치유의 숲은 도시명 치유의 숲으로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과 그 혼연림으로 이루어진 천연림이기 때문에 사계절 색다른 그 숲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경사도가 굉장히 완만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가 다양한 숲길을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셔서 직접 그 장점들을 찾아보는 것도 또 하나의 그 기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많은 고목들이 만들어낸 울창한 숲은 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청량해집니다. 무성한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도, 키 큰 나무 아래 놓인 벤치도 이곳에선 그림이 되고 휴식이 됩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은 사계절 매일 색다른 그 숲을 만들어냅니다. 봄에는 또 파스텔 같은 그 경관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름에는 음이온이 있는 계곡들, 그다음에 가을에는 여러 화렵수림과 침엽수림이 이렇게 어우러서 만들어지는 경관, 또 겨울에는 이 설경이 마치 나를 그 미지의 세계로 이끌어내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차별화된 그런 숲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연산 숲에 들어서면 먼저 숨을 깊게 들이마시길 추천합니다. 상쾌한 숲의 향을 맡다 보면 몸과 마음이 개운해지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푸른 숲과 맑은 하늘, 시원한 바람까지 여기가 지상 낙원입니다. 치유의 숲을 걷다 보면 오감 연결길에 닿습니다. 3.1km로 이어지는 오감 연결길은 눈을 피로를 풀어주는 아름다운 숲길, 그리고 지지배배하는 새들의 소리, 그리고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피톤치드와 음이온들,
그리고 나의 뺨을 스쳐가는 시원한 바람들, 이런 치유인자들이 많아서 오감을 자극받는 그런 그 오감 연결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오감 연결길은 좀 편안한 길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숲도 보고, 새들도 한 번씩 바라보고, 풀도 한번 만져보고, 꽃도 이렇게 마주보고, 그런 시간들을 갖다 보면 아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숲길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치유의 숲에서 수만리 생태숲으로 이어지는 오감 연결길. 해발 668m 만연산 중턱을 가로지르는 울창한 숲길인데요.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가을 비대면 관광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여행의 트렌드가 그 단체 관광보다는 소규모로 아주 한적하고 그 편안한 곳을 찾아서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찾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그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곳 삼나무와 소나무가 어우러져 있는 만연산 치유의 숲을 찾아주시기 때문에 관광지 100선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걸어도 좋은 힐링로드입니다. 애들이 그냥 걷기에도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길이 흙이 아니라서 다 만들어져 있는 길이라서 애들도 쉽게, 지금 7살짜리도 같이 올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딱 트인 공간이라서 사람들이랑도 되게 접촉도 많지 않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산자락을 곱게 물들인 단풍을 따라 화순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수만리 생태숲에 닿았습니다. 단풍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그 사이로 잘 다듬어진 산책로가 있는데요. 여기는 만연산 수만리 큰제라고 하는 장소이고요. 생태숲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 친환경 디자인상을 받았어요, 전남도에서. 여기가 이제 굉장히 힐링하는 장소이기도 그렇고요. 가을에 이곳에 오셔서 오색 단풍에 젖어서 여러분들이 힐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은 눈부신 가을날입니다. 가을을 만끽하기 좋은 수만리 생태숲. 애기 단풍. 너무 예쁜데? 오, 언니 아주 좋아요. 이뻐. 다시. 이거 좋다. 하나, 둘. 이쁘게 나왔어. 가까운 화순에 이런 좋은 명소들이 있어서 힐링되고 참 좋습니다. 화순의 가을을 물들인 단풍을 맞으러 생태숲 전망대에 올라봅니다. 이곳에선 저 멀리 무등산도 손에 닿을 듯합니다. 저 광주에서 여기까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서 보니 너무 단풍도 예쁘고 또 이렇게 확 트인 곳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공기 쐬고 운동하면서 이 단풍을 보니까 이 마음에 너무나도 힐링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건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 요즘, 아름다운 자연 풍광으로 코로나19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편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여기는 힐링의 고장 화순입니다. 취업 대신 나만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공주에는 청년 창업가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고 함께 소통하며 협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제 상인분들도 이제 저에 대해서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해졌고요. 다음 목표는 저도 이제 창업을.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모인 협동조합. 예비 청년 창업가들에겐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신만의 창업에 도전하는 공주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봅니다.
요즘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좁은 취업 시장 대신 창업이라는 또 다른 도전을 하는데요. 공주 산성시장에 가면 창업을 선택한 청년 보부상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긴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보부상들을 만나러 왔거든요. 근데 대체 보부상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저희가 보부상입니다.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보부상이라고요? 네, 보부상. 야. 가게 없이 장사를 시작한 청년 상인들이 스스로 보부상이라 부르며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보부상 하면 보찜 메고 한복 입고 페랭이 쓰고 전국 팔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물건 거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저도 예전에 보부상으로 활동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거 한번 보시죠. 보부상 하면 저도 빠질 수 없죠. 보찜 메고 곳곳을 누비곤 했는데 장터에 가면 절로 흥이 나서 어깨가 들썩입니다. 동네 사람들 전국 팔도 방방곡곡 안 다니는 곳이 없는 장돌배기가 이게 보부상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전부 다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희가 원래 시작할 때는 이제 플리마켓이랑 야시장에 있는 그런 상인들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매장 없이 그때그때 팝업 매장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장사를 시작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름을 보부상들이라고 보부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창업을 꿈꾸던 청년들이 산성시장 한편에 서로 소통하며 협업하는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저렴한 월세와 시장 상권을 이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창업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공유 공간에서의 준비 과정을 거치고 다음 사람에게 기회와 노하우를 제공하는 릴레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 아이디어나 메뉴도 함께 개발하죠. 다음 달 수능 전에 그 이벤트로 찹쌀떡 준비하고 있는 거 그거 다음 주까지 기한 끝내가지고 예상 수량 맞춰가지고 같이 보고서 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야, 고민의 흔적이 이 노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 무슨 회의 중이신 거예요? 다음 달에 수능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판매하려고 하는 찹쌀떡에 대해서 이제 수량 파악과 기획 회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원들은 어디 계신가요? 조합원들은 저희 공주 산성시장에서 이제 가게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시장 내 수많은 가게 중에서 보부상 조합원 가게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거 들고 지도 들고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제가 또 이 지도를 들고 공주 산성시장을 다녀오겠습니다. 네. 약도를 따라 찾아간 곳은 시장 내 한 가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청년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인큐베이터 공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초기 자본금 없이 구비된 시설로 창업을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장사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 1년 동안 또 뭐 많은 일들 변화도 있었고 배우고 그럼요. 느낀 것들도 많으셨겠어요. 처음에 딱 시장에 젊은 사람이 딱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조금 이겨내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요. 그나마 많이 이제 여기 상인분들하고 많이 친해졌고. 이현숙 씨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메뉴도 개발하고 소비자들의 반응도 살필 수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 가마솥에 구워서 나오는 거니까 어른들이나 아이들한테 많이 선호한 편이죠.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의 막막함은 조합원들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1년간의 경험은 큰 자산이 됐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목표는 어떤 게 있어요? 다음 목표는 저도 이제 개인 창업을 해야 되니까 이 시장 골목 라인에 가게를 알아보고 있어요. 빨리 나가야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또 경험도 쌓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엔 공유 공간에서의 창업 과정을 거쳐 자신의 가게를 연 조합원을 만났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길쭉한 쌀어떡도 게시했습니다. 야, 노릇노릇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어물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종류가 다양하네요.
네, 저는 건어물뿐 아니라 퓨전 음식 아니면은 그 즉석 제품들 아니면 이렇게 호떡 같은 것도 같이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1차 야시장에서 그리고 또 2차 인큐베이터 공간에서 전부 다 소비자들의 검증을 거친 것들만 판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4년 동안 우리 고객님들 만나면서 고객님들이 이거는 조금 좋다, 이거는 나쁘다, 좀 안 좋다 이런 거 좀 아쉬운 점 같은 거 많이 참고해가지고 뺄 건 빼고 채울 건 채우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였다면 훨씬 더 힘들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도와준 조합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라는데요. 그냥 살림만 하고 아무것도 뭐 없던 그냥 일만 하던 사람인데 이런 장사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그냥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니까 그게 탄탄한 기둥이 되고 그렇게 하다 집을 이렇게 아직은 완성된 건 아닌데 더 하고 싶은 게 더 많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일으킨 새바람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전해져 시장 분위기도 살아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인회와 함께 공주 인절미와 쿠키를 대형마트에 납품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시장을 다녀왔는데 조합원분들 그렇게 칭찬을 한 조합장님을 이제서야 만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좀 바빴습니다. 공주하면 또 이 인절미를 빼놓을 수는 없지만 이게 또 특별한 인절미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많은 농민들이 또 안 좋은 선택들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또 좀 생사를 이제 그 사투를 벌이고 계신데 저희가 그분들의 어떤 이 농민들의 제품들을 가지고 고물이라든지 뭐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매를 해서 이제 만드는 떡이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의뢰받은 떡집 브랜드와 상품을 개발하고 공주에서 재배한 농산물로 떡과 쿠키를 만들었는데요.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자 했던 마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되겠다라고 정해져서 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정말 내가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게 잘 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정말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번쯤은 했다라면 그것을 꼭 해볼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고 또 저희 공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저희 같은 보부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이나 그런 단체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새롭게 시작하려는 후배들, 청년들을 같이 도와주고 협업을 해서 모든 지역 청년들이 또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소통하며 협업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청년 보부상들. 이들이 있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요. 지역 브랜드와 상품 개발을 통해 전통시장에도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함께하기에 도전할 수 있고 성공을 꿈꿀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도 청년 보부상 여러분의 활약 기대합니다. 우리네 밥상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음식 김치. 겨울을 앞두고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김장김치를 만들기 위해 나수민 씨도 함께했는데요. 이렇게 서로 나눠가면서 살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화기애애 진한 우정마을에 김장하는 날 지금 만나보시죠. 가을이 깊게 내려앉은 진안군 부기면. 진안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이게 지역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부기면은 제가 거의 18년 동안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되게 익숙하다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수육 삶으려고. 오늘은 김장하는 날. 모두 가족들이 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한눈에 봐도 양이 굉장한데요. 이 큰손의 주인공 최경자 어머니입니다.
매년 이렇게 와서 같이 도와주시고 그러세요? 김장할 때마다. 저희가 가져가는 게 맞기 때문에. 배추는 이런 배추는 없고요. 배추 대신 양배추를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국 사람들도 가고 이제 고려인들이 있으니까 이제 김치 같은 거는 시장에서 볼 수는 있는데 대신 배추가 이런 배추 아니고 길쭉하고 약간 종류가 달라요. 무슨 도끼 배추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혼자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 일손을 거들러온 이들을 위해 푸짐한 음식도 준비합니다. 그래. 여기다가 맛있게 먹게. 역시 이거는 방법이 또 따로. 김장김치와 환상의 궁합이죠. 한쪽에선 수육을 준비하는 사이 한쪽에선 김치 속을 채우고 한두의 호흡을 맞춰온 게 아닌 것 같죠. 남자들이 잘 도와줘서 김장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같이 이렇게 일하고 돕는 모습 보면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겨울 동안은 먹을 수 있는 샐러드라든지 그리고 과일도 없으니까 이제 과일로 잼 만들거나 그때는 이제 우리 뭐 가족들도 왔지만 이제 아까처럼 주변에서 이제 이웃 분들도 와서 같이 도와주고 이제 끝나고 나서는 다 같이 이제 양고기를 삶아서 먹거나 이런 풍경들이 그 김장 때는 좀 비슷해요. 나수민 씨도 일손을 돕기 위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여기 둘째 따님이고 며느리. 한 아까 200포기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많이 하시나 봐요, 매년 이렇게. 작년보다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목요일 날 뽑아서 절여서 어제 또 씻어 놓으셨어요, 쌀. 혼자 다 아버님이랑 둘이 하신 거예요? 여기 옆집 이모가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시골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정이 많잖아요. 뭐 정서에 뭐 커피 한 잔 먹더라도 뭐 나눠 먹고 그 재미로 살. 빵 한 쪽이라도 꼭 나눠 먹어요. 우리가 많이 얻어 먹지. 김장날이 잔칫날처럼 느껴지는 이유, 여럿이 함께 정을 나누는 즐거운 추억들이 쌓였기 때문 아닐까요? 여기에 맛있는 음식까지 더해지니 배도 부르고 마음까지도 불러옵니다. 아들도 하고 사이도 하고 다 하죠. 뒤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또 많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뒤에 해줘야 되니까. 옛날에는 남자들이 김장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안 했는데 지금은 남자들이 다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사위부터 아들까지 겨우내 어머니표 맛있는 김치를 맛보려면 이 정도 수고쯤은 감수해야죠. 역할 분담도 척척입니다. 아버지는 많이 도왔죠.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 다닐 때 조금씩 도와주고 그건 이제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저는 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걸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힘든 건 없어요. 온 마을이 모여 함께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우리의 김장 문화.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한국은 그런 문화들은 많이 없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도 대단한 게 선진국이지만 아직도 그런 문화들이 이제 보존돼 있고. 이때 최경자 어머니는 무언가 준비 중인데요. 추운 날씨에도 김장을 돕는 이웃들을 위한 거라고 하네요. 겉절이, 아침 겉절이. 그래갖고 고기하고 먹고 그 다음에 담게. 왜냐면 밥 먹으려면 끝내고 나서 먹어야 하려면. 어머니 밥도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드시나 봐요. 아, 맛있겠다. 고슬고슬 갓 지은 밥에 막 버무린 김치 한 쌈. 이보다도 완벽한 조합이 있을까요? 동네에 그러면은 몇 년 되셨어요, 사신 지가? 8년 전에. 이상한. 내가 폐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폐암 수술을 하면 공기가 좋은 데서 살아야 돼서 이제 이 고향으로 오게 됐죠, 이제. 몸이 아프자 가장 먼저 생각난 곳은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고향. 그 애정은 최경자 어머니의 삶에 작은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군정 소식지에 마을 이야기를 싣게 된 건데요. 덕분에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알게 됐다고요. 우리 마을에 아이들이 한 5, 6년 전에는 하나도 없었어. 아이들이. 근데 이제 여기 장흥초등학교가 이제 혁신학교로 변하면서 그 학교가 좋다고 해가지고 전주에서 선호를 많이 해서 그 아이들이 여기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동네에만 아이들이 17명. 17명이나? 17명 아이들이. 수다 양념까지 더해지니 김장김치가 더욱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나수민 씨가 안 보이네요? 고향에서 먹는 빵을 만들고 있어요. 음식으로 마음을 나눈 오늘 나수민 씨 역시 고향의 음식을 더해봅니다.
빵은 사실 우리 주식이에요. 이제 주식이에요. 그냥 밥 먹듯이 우리는 이제 매일 그 새끼마다 이제 주 메인 요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 메인 요리가 빵 없이는 먹지는 못해요. 그래서 꼭 빵을 찍어 먹거나 수프에다 찍어 먹고 그 또 샐러드도 아까 겨울 샐러드도 빵 갖다 찍어 먹고 뭐 잼도 찍어 먹고 저도 이제 고향에서 이제 먹었던 그 주식 빵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밀가루 반죽을 정성스럽게 칠해주는데요. 오늘 만들 빵은 괴매치난이라고 하네요. 네,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돼. 피자 같아.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주로 화덕에 빵을 굽는데요. 간단하게 먹고 싶을 때 이처럼 프라이팬을 이용해 빵을 굽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머나! 여기 아들빵이야, 아들빵. 아빠, 내가 하트빵. 내 스타일이네 이게 빵이. 빵을 좋아해. 응. 너무 많으니까. 빵이 진짜 촉촉해. 모두들 고향빵을 맛있게 먹어주니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릅니다. 저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맛있다고 잘 드셔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빵을 좀 달달하게 간식처럼 먹잖아요. 우리는 주식이다 보니까 설탕을 넣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수하지만 달지는 않아서 사람들이 왜 안 달아 막 하는 반응들도 있어서 사실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어머님도 자기 내 스타일이라고 해주시고 식구분들도 잘 드셔주셔서 애들까지 너무 감사했어요. 이 기분 좋은 배부름을 혼자만 느낄 수 없죠. 맛있게 버무려진 김치를 골고루 나눠 담습니다. 동네도 왔었는데 미니네 지금. 사장님. 아이고 뭘 미안해요. 그냥 가서 보면 돼. 아이고 맛있게 다 드세요. 김치 좀 먹었다. 19가구나 되는 집을 직접 돌며 김치 나눠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웃을 만날 수 없을 때 집 앞에 걸어두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웃으며 즐기는 사이 김치통도 척척 쌓여갑니다. 1년 좀 큰 행사인데 그래도 다 하셔서 헐겁하시겠어요. 다리를 쭉 펴고 이제 잘 자고 이제 김장이 끝나면 1년 먹을 농사를 다 짓는다고 하잖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익숙지 않은 젊은 분들도 많아요. 나눠 먹는 것에 대한 이 이웃들하고 또 정을 나누시고 이 성격도 굉장히 활발하시고 이게 참 존경할 만한 분이신 것 같아요. 함께 버무리고 나누는 맛과 이야기, 거기에 이웃과 정을 나누는 따스함까지 김장과 함께 버무려낸 사랑의 마음이 맛있는 김장김치처럼 익어갑니다. 어느새 코끝 시린 초겨울입니다.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기에 제가 좀 새로운 그런 취미가 하나 생겼거든요. 정답은 바로 캠핑. 그런데 저는 최대한 간편한 준비로 자연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게 좋은 거지, 여유있게. 그저 멍하니 바라만 봐도 좋은 풍경. 어때요? 괜찮죠? 근데 좀 춥네, 조금. 저의 눈을 사로잡은 놀라운 풍경. 분명 캠핑카가 맞는데? 한옥이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들어오세요. 예, 이거 앉으세요. 저 진짜 너무 추웠고, 제가 호기롭게 이 캠핑을 좀 왔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이게 캠핑카인 것 같은데, 좀 다르네요. 나무로 다 돼 있네요, 이게? 예, 이게 한옥은 집이 크잖아요. 근데 요를 축소를 시켜갖고 차 안에 딱 집어넣어요.
한옥 캠핑카. 예. 이런 것도 처음 보는데. 아니 이런 건 어디서 사요? 제가 직접 만들었지요. 에? 직접이요? 네. 평생을 목수로 보낸 변영탁 사장님. 목수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나무가 곧 장난감이고 놀이였습니다. 8살, 9살 때 올 때 이제 현장이 집 대목이니까 네네. 집을 지면 가끔 놀러 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한 거지. 아버지 하는 걸.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이제 조금 뭐 거들고 뭐 잡아주고 이랬죠. 어리니까. 그렇게 13살에 시작한 목수 일을 48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 다치기도 많이 했지만 나무가 주는 위안과 매력에 다른 일을 상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대패질을 하면 하루 잠들어 막 하루도 하고 이틀 하고 3일 해도 피곤함을 못 느껴요. 향이 좋으니까 깎으면은 소리도 쫙 나요. 대패질하면 대패 소리가 쫙 막 나면서 향이 싹 올라오면 머리에 싹 와닿아요. 그걸 못 내줘요. 다른 일은 가가지고 할 수가 없어. 향긋하게 풍기는 나무향을 맡으니 저도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요. 사장님께서 제 마음을 읽으셨나 봅니다. 한번 해볼래요? 네,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잠시 체험해봤지만 묘하게 끌리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목공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내 몸 피부차 같지요. 쉽게 말하면. 예. 내가 뭐 자나깨나 뭐 나무 만치는 쪽이. 그래서 다른 일을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그런 변영탁 사장님에게 새로운 도전이 된 한옥 캠핑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깎고 맞춰가며 한옥을 캠핑카 안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한옥이 가진 매력과 장점을 똑같이 지니고 있다는데요. 첫째는 건강. 요새 아파트는 이제 저거 필름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 발암물질 많이 나온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새로 지으면 뭐 1년 이상 돼야지 들어가야지 안 나온다. 좀 안 나온다 하잖아요. 그걸 목재는 안 나와요. 없어요, 자체가.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을 가진 아름다움 있잖아요. 한옥만의. 그걸 이제 강조를 많이 했지요. 한옥의 멋에 더해 편리함까지 갖춘 한옥 캠핑카. 구경 좀 해볼까요? 조리에 필요한 싱크대와 가스레인지는 물론 전자레인지와 냉장고, TV는 기본이고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실까지. 좁은 공간이지만 구석구석 없는 게 없습니다. 테이블을 접어넣으면 널따란 침대 완성! 한옥으로 지어졌지만 여느 캠핑카와 다름없더라고요. 처음에 겨울 들었을 때가 7년 전 크게 번창하던 목공소 사업의 부도와 함께 찾아온 시련의 시간. 변영탁 사장님 가족은 캠핑을 통해 서로를 보듬고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돈 벌어서 다 그 취미로 자꾸 만들니까 그게 좀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남들이 없는 이런 거 한옥 캠핑카를 갖고 다니니까 좋아요. 변영탁 사장님의 작업실인데요. 이곳엔 그동안 한옥 캠핑카를 만들고 개발해온 변영탁 사장님의 발자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테리어 목수 일을 하면서 그 숙소가 필요했어요. 현장에 여기 있다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숙소 여관을 얻어야 되고 뭐 숙소 때문에 되게 불편해서 이거 처음에는 작은 거 만들다가 점점 욕심이 생겨서 크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게 된 한옥 캠핑카. 실내에 들어서니 변영탁 사장님의 애정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시간이 흘러 낡게 변한 겉모습과는 달리 내부는 나무색이 더욱 짙어지며 멋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여요. 여기 열면. 아, 이 뚜껑도 열려요? 네, 열려요. 코로나 유행 이후 차박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캠핑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더불어 한옥 캠핑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 만드는 변영탁 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얼마나 됐나 좀 궁금해서. 거의 다 돼갑니다 이제. 네. 한옥 캠핑카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주문한 의뢰인. 벌써부터 기대가 크시답니다. 몸에도 이제 좋은 것 같고, 뭐 이제 그 향도 이제 풍겨 나오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나무가 이제 제일 매력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나무로 한 거 이게. 좋아하는 일을 하며 앞으로만 달려가는 남편 곁에는 늘 묵묵히 뒤를 지켜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캠핑 다닐 때도 캠핑카를 만들 때도 늘 함께하는 아내. 남편 일 내조하면서 저희 그 제품을 한옥 캠핑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에요. 차 안의 작은 한옥. 한옥의 멋과 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요. 또 서민들이 너무 비싼 걸 못 만지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금액을 맞춰가지고 그래가 판매하려고 앞으로 많이 좀 힘 닿는 데까지 만들어가지고 적당한 가격을 받고 판매하려고 그래요. 부드러운 나무의 숨결에 반해 평생을 나무와 함께하고 있는 변영탁 사장님. 다친 손가락의 개수를 훈장으로 여기며 한옥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포근한 캠핑카. 캠핑카가 서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옥의 앞마당이 되는데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딱 맞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